아서왕이 여행을 하게 되면 정부의 일부도 따른다. 여행을 하면서 나라의 정치에 대한 일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아하지 않는 귀족이 멀리 있어서 그곳으로 여행을 하면 귀족은 왕 일행의 대접 때문에 파산한다. 파산을 시키려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아서왕은 최고 재판소의 재판장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도중 재판도 했다. 왕은 대체로 공평한 재판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왕으로서 자라난 아서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재판을 했다는 것뿐이며 판결은 별 문제였다. 예를 들어 귀족과 일반 국민의 사이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건 승리는 반드시 귀족 쪽이었다. 나는 아서왕의 일행과 함께 궁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도중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아서왕은 아마 군대를 만들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한 것은 내가 있을 때에 결정하면 좋은데 하고 생각했으나 행차 뒤에 나팔, 궁정에 돌아가면 곧 부관을 선발하는 시험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학교에서 공부한 우수한 학생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고 싶었으나 시험 날짜와 시험관도 결정되어 있었다. 아무리 나일지라도 그런 것을 전부 다시 바꿀 수는 없었다. 시험관의 명단을 보니 정말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했다. 당치도 않는 얼빠진 놈들의 집단이었다. 돌대가리이며 녹슨 자물쇠 같은 귀족들이었다. 그 귀족 제도는 목사를 겸하고 있는 작자들이어서 더욱 처치가 곤란하였다. 이 세상에서 목사처럼 죄가 많은 작자는 없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서는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나의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시험을 치르게 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내가 추천한 청년은 맨 처음에 시험을 보게 되었다. 시험관은 엄숙하게 질문을 시작했다. 이름은 마르이지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지? 웹스터입니다. 웹스터, 웹스터. 그래. 나는 그러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신분은? 직조공입니다. 직조공이라고? 우와. 왕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시종 한 사람은 정신을 잃고 또 한 사람은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시험위원장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사납게 말했다. 됐어. 너한테는 용무가 없어. 뭐냐 말이다. 나는 분개하여 왕에게 그 청년을 정당하게 시험해 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기분 좋게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험위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저는 직조공의 아들과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예에 관한 일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축제의 장식과 같은 놈들에게는 나의 학교 학생의 좋은 점을 알 리가 없다. 나는 정이 딱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왕은 학교의 선생을 불러내어 시험위원 대신 질문하게 했다. 마르이지의 대답은 훌륭했다. 공격과 수송의 방법, 신호와 화약병기의 사용법, 보병, 기병의 작전에서부터 대포의 지시까지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마르이지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어때? 최고점으로 합격할 것은 틀림없다. 나는 코가 높아졌다. 시험위원들은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입에 파리가 들어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있었다. 다음은 귀족 청년이 시험을 볼 차례였다.
나는 조금만 질문해 보기로 했다. 당신은 읽고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혔다. 나를 서기로 잘못 보는 것인가? 나는 그와 같은 천한 신분은 물음에 대답하시오. 읽고 쓸 줄은 압니까? 청년은 볼이 부은 얼굴로 말했다. 아니요. 그리고 청년이 곧 그 이유를 말할 것 같아서 나는 선수를 쳤다. 당신은 신분이나 아버지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뽐내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삼가해 주시오. 당신은 덧셈의 구구를 알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에 6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해본 일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한 묶음에 2펜스 하는 양파 한 통을 주고 4펜스의 양파 1펜스의 개와 바꾸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그 개가 D로 잘못 알고서 C를 물어뜯어 C는 개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A는 B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가? 개의 값은 C와 D의 어느 쪽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돈은 누가 받게 되는가? 나는 그처럼 얽힌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도 알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개나 양파도 그들 사람들도 나의 도움을 빌지 말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운데 있으면 문제는 더 한층 복잡하게 되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력과 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뭐요? 그와 같은 법칙은 내가 새해 앓고 있을 때 국왕이 정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의 학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나는 각지의 영주님이나 성의 가신의 우두머리며 각처의 무사의 우두머리는 알고 있으나 빛의 학문님은 아마도 새로운 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의 코울리게 자식의 바보가 부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나의 학교의 학생과 비교하면 달과 잘하다. 누가 보아도 확실하다. 그리하여 나는 코올리기를 시험위원 쪽에 돌리고 나의 학교의 마르이즈가 부관이 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험위원은 귀족의 아들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이름은 파티플 바레마슈 남자 파티플 경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바레마슈 남자 파티플 경. 증조부는 같은 이름 같은 자기입니다. 고조부는 그 이전은 모릅니다. 너무나도 먼 옛날 일이므로. 좋아. 훌륭하게 4대에 걸친 귀족. 규정에 해당되는 것 같다. 어떤 규정입니까? 내가 물었다. 규정에서는 4대에 걸친 귀족이 아니고서는 부관의 시험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놀랐다. 공작이라든지 남작이라든지 밑바닥이 빠진 국자 같은 것이 무엇에 소용됩니까? 이건 보스경의 말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신성한 교회의 지혜를 반대하는 것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건 즉 교회에서는 성인에게도 각기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4대의 귀족이 아니면 죽어도 성인에는 오르지 못해요. 그래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까? 이건 놀랐는데. 즉 이 세상에서는 산송장, 바보와 건달군이 미라인 주제들이 우쭐대고 있다. 그 쓸모없는 손에 국민의 행불행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리고 죽으면 구더기에 먹히우고
천국에서는 성인이라는 건가? 왕은 이러한 걱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서왕은 난처한 듯이 말했다. 나는 조금도 이상한 일로 생각되지 않는데. 높은 지위는 태어났을 때 얻은 권리야. 공작의 아들은 공작, 귀족의 아들은 귀족의 아들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벼락부자가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기묘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조소한다면 그건 나의 죄지. 보스경은 나와 대리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취소해도 괜찮지만 나는 못해.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기니까 말이야. 좋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시험위원, 질문을 계속하시오. 시험위원장은 질문을 시작했다. 당신의 조상은 어떤 공적 때문에 영국의 귀족이 되었지요? 조상은 술 공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건 훌륭하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집에서 아내를 맞이했지요? 귀족은 아니지만 대지주의 딸이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험해야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의 귀족 아들 역시 사대를 계속한 귀족이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국왕폐하의 개와 벼룩이잡이 담당자이어서 더욱 높은 혈통으로 인정되었다. 부가는 결국 그 사나이로 결정되었다.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가. 나는 내가 추천한 학생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나의 학생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어떤 어리석은 일이라도 참고 있어야 한다. 어리석은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이치가 없으며 또 이걸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단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나한테 명안이 있다. 나는 아서왕을 만나러 갔다. 임금님, 좋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군대는 그와 같이 귀족의 군대로 두는 것이 역시 좋겠습니다. 그걸로 좋습니다. 임금님의 군대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따로 국민들의 군대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 군대에는 엄한 규칙을 만들어 머리와 신체를 단련시켜 일단 유사시에는 언제나 귀족의 군대를 대신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둡니다. 과연 그건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면 귀족의 군대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쟁터에서도 떠날 수 있고 놀고 싶을 때는 놀 수도 있습니다. 귀족의 혈통은 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하니까요.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야. 모두 기뻐할 것에 틀림없네. 보스경,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주게. 네, 그 군대에 모인 소년들에게는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스경의 생각대로 해도 좋아. 겨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 나는 귀족의 군대는 모두 장교만으로 병사를 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소장까지는 계급이 있으나 단 급료는 주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이 군대에는 왕족도 들어있어서 명예라고 생각하여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군대에는 왕족을 포함시켜 왕족은 바보거나 천치거나 원수까지 계급을 만들었다. 원수만이 아니라 계급만은 후에 천천히 생각하여 더 관록이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찬란한 것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들대로의 일을 시키고 급료를 지불한다. 그 대신 왕족 수당은 주지 않는다.
어쨌든 왕족과 자식들은 계급이 탐나서 전원이 입대할 거다. 그렇게 되면 왕족 수당 같은 기묘하고 시시한 것은 그러는 동안 없어질 것이다. 다음, 국민의 군대라는 것은 나의 학교와 공장이다. 장래에 희망이 있는 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어 국민이야말로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머리에 잘 넣어주자. 나는 곧 똑똑한 소년들을 전국에서 모으기 시작하였다. 나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 아서왕에게 국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아서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나는 재미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평민들은 나를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나 숨김없이 자기들의 불만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국민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발한 시도인데. 지방의 영주들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 눈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민으로 둔갑하여 평민 속에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나도 함께 가보면 어떨까? 그건 재미있고 유익할 것 같다. 그러나 임금님이 궁정을 비워놓으면 뒷일이 곤란합니다. 아니, 그것은 랜슬롯 경에게 부탁하면 돼. 경은 훌륭한 인물이니까 말이야. 그러나 임금님이 평민으로 둔갑하는 것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무슨 소리냐? 그건 잘못이야. 나는 무엇으로라도 둔갑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나 궁정의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좋지 않습니다. 뒤에 호위하는 기사들이 줄줄 뒤따르고 이렇게 되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겠다. 그러나 호의가 없다면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지? 나의 마법의 힘은 천명의 힘입니다. 하고 나는 싱글거렸다. 오, 과연 그렇지. 잘 부탁하네. 나는 호걸로 칭송되는 아서왕이야. 여행 같은 일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렇다면 임금님, 오늘 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왕을 나의 방으로 끌어들였다. 임금님은 머리가 너무 깁니다. 평민의 머리는 짧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모자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아서왕의 머리에 큰 공기를 씌우고 그 아래로 삐어져 나온 머리칼을 뭉텅뭉텅 잘라버렸다. 턱수염과 기밑 수염도 짧게 깎고 준비한 허술한 긴 베옷을 입히고 볼품없는 나막신을 신겼다. 그리고 나도 왕과 같은 모습으로 둔갑했다. 허허, 보스 형, 그들 모습이 뭔가? 임금님도 같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것이 영국 제1의 멋쟁이 아서왕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농부가 아니면 양치기나 거리의 직공이다. 아서왕은 발꿈치까지 닿는 긴 옷을 끌고 만족스러워한다. 이것이 일반 국민의 제복이다. 이렇게 싼 천은 없다는 천이었다. 왕과 나는 날이 밝기 1시간 전에 성을 빠져나왔다. 해가 떠올랐을 때에는 10킬로 정도나 성을 멀리하고 있었다. 거기는 벌써 사람 그림자도 드문 시골이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짐 속에는 식량이 들어있다. 어쨌든 왕에게 곧 평민과 같은 것을 먹게 하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아서왕을 길가의 돌 위에 앉히고 조금 식사를 드렸다. 저는 물 길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개천가에서 다리를 뻗고 한숨 돌리었다. 왕은 앉아 있어도 우리들은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궁정의 관습이다. 평민 모습으로 여행에 나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는 왕은 역시 왕이다. 함께 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20분 정도 거기서 쉬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부하를 거느린 높은 지위인 듯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말이나 나귀에 매단 방울이 울리고 있다. 자, 큰일이다. 나는 숲속의 지름길로 아서왕 쪽으로 달려갔다. 임금님, 귀족이 옵니다. 답답하지 않다. 지나가면 될 거지. 임금님, 임금님은 지금 평민입니다. 앉아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귀족이 지나갈 때까지 공손히 절을 하고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 그러했지. 나는 지금 바다 저쪽에 사는 고린들과의 대접전을 공상하고 있어서 멍해지고 있었다. 아서왕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무리 땅값이 올라서 금값이라도 백성의 늙은이라면 더 날쌔게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웅대한 꿈에 대한 일은 뒤로 미룹시다. 더 허리를 굽혀서 더 낮게 절을 자 빨리.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는가? 아니요, 더. 아서왕은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피사의 사탑 정도의 절이다. 드디어 행렬이 다가왔다. 수행원이 척 채찍을 들어 올렸다. 순간 재빨리 나는 채찍 앞으로 몸을 던졌다. 채찍은 사정없이 나를 때렸다. 일제히 쏟아진 비웃음 속에서 나는 왕에게 말했다. 꼼짝 말고 계십시오. 행렬은 지나가 버렸다. 왕이 분개하여 말했다. 무례하게 짝이 없는 놈. 비틀어 뭉개 치울 것을. 보스경, 정말 아팠지? 임금님, 비틀어 뭉개 치우게 되면 우리의 모험 여행은 헛됩니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평민의 옷차림만이 아니라 행동도 평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확실히 그렇다.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될 수 있는 한 잘하겠소. 아서왕은 열심으로 평민의 흉내를 내려고 했으나 그 서툴기라곤 불행하게도 조금도 잘 되지 않았다. 나는 제멋대로 뛰어노는 아기의 뒤에서 조마조마하여 따라다니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다. 눈을 뗄 수 없다. 이틀째의 저녁이었다. 길가에서 쉬고 있는데 아서왕이 천천히 옷 속에서 단도를 꺼냈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젯밤 여관에서 수상한 사내에게서 산 거야. 뭘 하시려고요? 만일의 경우의 준비로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 거야. 그대의 지혜가 미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임금님, 평민은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발각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무기를 버리도록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마치 번쩍번쩍 빛나는 장난감 칼을 갖고 기뻐하는 아기에게 그것을 버리게 하는 만큼이나 어려웠다. 한동안 걷고 있는 동안 왕은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보스경이여, 내가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그대는 나를 제지하면 되지 않아.
그것은 무리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먼저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왕은 이상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들을 멀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마법에선 그대가 위야. 그러나 멀리는 예언을 해. 멀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건 잘못됐다. 신용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깊이 생각했다. 임금님, 그건 틀립니다. 예언이라고 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우 하루 이틀 앞의 일을 예언하는 힘, 또 하나는 몇 해나 몇백 년 앞의 일을 예언하는 일. 이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재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물론 몇백 년이나 앞을 내다보는 힘이 훌륭하지. 멀린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글쎄, 멀리는 내가 20년 후에 국왕으로서 다시 태어난다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고작이야. 그보다 더 앞의 일은 무리일 거야. 그렇습니다. 멀리는 기껏해서 그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들 전문가는 그것을 돌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대한 예언자는 2, 300년 앞일을 내다봅니다. 그런 것은 극히 드물겠지. 더욱 위대한 예언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0년에서 600년 앞의 일을 예언합니다. 또 한 사람은 720년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거 참. 그러나 임금님, 그러한 예언자도 저의 힘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저의 예언의 눈은 독수리보다도 날카로워서 정확히 1350년의 저쪽까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왕의 눈은 당장에 튀어나오게 되었다. 임금님, 제가 성스러운 골짜기에서 임금님과 일행의 도착을 사흘 먼저 예언한 그 평판을 들으시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들었어. 기억이 나.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것에 대해서는 클라렌스가 확실히 신문이라는 것의 글자를 쓴 것을 주었어. 아서왕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좀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은 나의 공장에서 인쇄한 매우 보잘것없는 신문에 대해서이며 글자는 오자투성이, 활자는 옆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뒤집어진 것들인데 이것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발견되면 세상의 역사 선생은 모두 자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여기에 그 신문을 본받아 아서왕과 나와의 예언 문답을 기사로 하여 보겠다. 글자의 틀림이나 활자가 뒤집혀지기도 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을 인쇄한 현대의 인쇄소의 나쁜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둔다. 읽기에 어려울 것이나 글자도 몰랐던 소년들이 나의 학교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고 신문을 만들 수 있게까지 된 그 진보를 인정해 주기를. 미복자맹의 여행 이틀째 보스경. 예언의 힘에 대해서 말함. 보스경은 다시 왕을 향하여 말했다. 그 성스러운 골짜기에서는 나는 8일 후에 예언을 하였는데 대예언자는 먼 미래의 일밖에 보통 때에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을 하면 품이 떨어집니다. 멀린 같은 엉터리 예언자를 우리들은 인색한 하치라든지 잘라진 꼴이라고 말하고 있어 인색한 예언은 경멸하고 있습니다. 오, 잘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멀린 같은 잘라진 꼬리가 훌륭하게 보여. 정말로 훌륭한 것의 모습을 모른다. 세상은 모두 그러한 것일 거다. 왕은 영리하다. 농부의 차림을 해도
머리의 활동은 틀림없이 훌륭한 왕이다. 보스경, 나는 알고 싶은 것이 가득하다. 가르쳐 줄 수 없을까? 신문의 흉내는 이만하겠다. 어떻든 왕의 질문은 계속되어 나는 매우 바쁘다. 왕은 이제부터 13세기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꼬치꼬치 캐물었기 때문에 나는 빈대머리가 될 것 같이 머리를 써서 계속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생각하면 내가 코네티컷에서 살 때는 매우 분별 없이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했으나 이 예언같이 허풍을 친 일은 없었다. 대체로 예언이라는 것은 머리를 텅 비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영감이라는 놈이 제멋대로 예언을 시켜주는 것인 모양인데 나는 그렇지는 않다. 내게 닥쳐온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저쪽에서 무술 수업의 기사 같은 것이 나타나면 왕은 즉시로 무용을 좋아하는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어 가슴에 불이 붙을 만큼 열을 내어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부의 차림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 그대는 무술 수업을 하는 기사로 보이는데 라든지 잠깐만 기다려요. 나야말로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 아서왕이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높이면 나는 당황하여 왕을 길 한쪽으로 끌어냈는데 왕은 반드시 기사를 노려보며 콧구멍을 벌른거리면서 풀무 같은 숨을 쉬고 한번 승부를 겨루게 되는 것이었다. 사흘째의 점심때였다. 나는 미끄러져 뒤로 자빠졌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온몸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쓰러진 채로 가만히 있었다. 나는 짐 속에 나의 공장에서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이너마이트는 기적을 하는 데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등에 짊어지고 걷는 것은 매우 애를 태우는 일이었다. 나는 이윽고 조심조심 일어나서 짐 속에 다이너마이트의 상자가 부서지지 않았는가 점검을 했다. 그때였다. 말을 탄 두 사람의 기사가 길 저쪽에서 왔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농부 차림의 아서왕이 눈을 빛내며 버티어 서서 자, 오너라 하는 모습이다. 기사는 농부 모습에 정신이 돈 것처럼 보이는 사나이에게는 눈길도 보내지 않고 말발굽에 채어도 관계없다는 듯이 말을 몰았다. 왕이 재빨리 몸을 피했다. 기사는 그대로 지나갔다. 그야말로 순간의 일이며 외칠 사이도 없었는데 내가 외치기 전에 왕이 먼저 외치고 말았다. 무례한 놈! 길을 피해줬는데도 인사도 없이 지나가다니 무슨 짓이냐? 자,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자. 두 사람의 기사는 놀라 말을 멈춰 세우고 더러운 것을 보듯이 왕을 뒤돌아보고는 빠르게 말을 돌려 왕에게 대들려고 하는 모양. 나는 그쪽을 향하여 마구 달려갔다. 그러나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는다. 절박하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을 퍼부었다. 아무튼 신세기의 아메리카에서 배운 욕이다. 그래도 놈들은 욕인 줄을 알았던 모양이다. 말을 뒷발로 세게 차서 방향을 바꾸더니 즉시로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전방 30미터. 기사들은 긴 창을 수평으로 들고 투구를 쓴 머리를 낮추고 장식을 나부끼면서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이제 15미터. 나는 목표를 정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말의 코앞에 집어던졌다. 쾅! 참으로 굉장한 광경. 미시시피 강의 기선이 폭발한 것처럼 화려했다. 말도 기사도 저 멀리 상공에 날아올랐다. 훌륭한 마법이다, 보스경. 아서왕은 기뻐했으나 나는 머리를 옆으로 흔들고 이 마법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은 자꾸만 해보라고 떼를 쓸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나흘째 되는 이른 아침
차가운 새벽의 공기 속을 걸어 차차 동력이 밝아졌을 때 나는 아서왕에게 어떤 연습을 하게끔 결정했다. 임금님, 이대로 하다간 아무리 농부의 차림을 했어도 누군가가 둔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양이라도 눈치챕니다. 그래서는 민가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그대가 말하는 대로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폐하의 당당한, 그야말로 왕다운 걸음걸이는 임금님으로서는 좋지만 농부는 결코 그와 같은 걸음걸이는 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괴롭고 지쳐 있으며 생활의 무게 때문에 머리가 아래로 처지고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밤낮 끊임없이 고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난함, 불행, 힘 있는 자에게 눌리우고 멸시되고 여러 가지로 가엾은 일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임금님, 이와 같이 걸으십시오. 나는 왕 옆에서 시범을 해보였다. 아서왕은 내 흉내를 내었다.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좀 더 턱을 내리고, 네, 아주 잘 되었습니다. 더 낮은 곳을 보며 10걸음 정도 앞쪽의 땅을 보는 것처럼 하여. 좋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경쾌하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스럽게 걸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이젠 정말로 꼭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좀 더 걸어봐 주셔요. 속도나 태도도 좋으나, 하하하, 더 어깨를 내리고 힘없이 얼이 빠진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같이. 어려운데. 그러나 우선 낙제점은 면했습니다. 차차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가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점인데요. 임금님은 맨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그러나 아서왕은 가슴을 펴고 위엄을 부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하인, 의자를 가져와라. 그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대접을 해라.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째로 하인이라고 상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부른다고? 사실인가? 네, 그것은 임금님 같은 사람이 아주 아랫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기로. 그대 나의 종은 어떤가? 종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귀하는 어떤가? 그거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만 나그네여 이런 투로 말입니다. 형제, 그와 같은 전한 사람을 부르는데 말인가? 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그 천한 것으로 둔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자. 연습하겠어. 형제여, 의자를 가져와라. 그대가 할 수 있는 한의 동작을 부탁해. 어떤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폐하는 한 사람분의 의자와 한 사람분의 서비스를 부탁하셨습니다. 두 사람분을 부탁하십시오. 아서왕은 갸우뚱했다. 왕의 머리는 모래시계와 흡사하다. 조금씩 밖에는 모른다. 그대도 앉는 것인가? 나는 서 있어도 좁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체로 있으면 그것은 신분이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곧 눈치채고 맙니다. 바로 그대로야. 진실은 놀랄 만한 곳에서 나타나는 거로구나. 좋아. 나는 두 사람분의 의자와 식사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주전자나 손수건도 나에게만 특별히 정중하게 들고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의 관습으로는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주전자나 손수건도 없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어. 좋도록 이끌어주게. 과분한 말씀, 기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걸어보아 주십시오. 아, 썩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힘을 떼십시오. 폐하는 투구의 무게는 아셔도 살아가는 괴로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서왕은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다. 보스경이여, 조금은 알게 됐어. 그대가 짊어지고 있는 부대를 이리 보내게. 명예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어. 그것은 다만 무게만으로써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은 아닐 거야. 투구와 갑옷은 무거우나 명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걸치는 자는 자연히 자세를 크고 바르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어. 자, 등에 메어주게. 아서왕은 그야말로 훌륭한 임금님이었다. 그날 오후도 꽤 지났을 때 우리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오두막을 찾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황폐할까? 오두막 앞에 밭은 아무것도 없이 맨 땅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울타리도 오두막도 이제 막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매우 가난한 사람인 모양이다. 사람도 없고 가축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없다. 오두막의 초가지붕은 낡고 검게 썩어 있다. 어딘가에 죽음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분이 나빴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왕과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아서왕이 문을 노크했다. 대답이 없다. 다시 노크를 하고 귀를 기울였으나 역시 대답은 없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엿보았다.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 여자가 놀라며 땅에서 몸을 일으키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낮고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셔요. 이제는 전부를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가엾게도 이 여자는 우리들을 목사나 영주의 심부름꾼으로 알고 사과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내가 말하자 여자는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저 그래도 곧 떠나주셔요. 여기는 신의 저주가 내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저주가. 당신은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신의 저주 같은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간호를 해드리죠. 그만두셔요. 우리들은 교회의 사제로부터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어서 도망치십시오. 누구에게 발견되어 교회에 알려지면 당신들은 뭘요? 우리들은 교회 같은 건 무섭지 않아요. 그러자 여자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세상에 착한 마음의 신이 계시다면 제발 이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제발 물 한 그릇만 마시게. 아니, 그런 일은 좋습니다. 우리들이 걸린 무서운 병으로부터 빨리 도망쳐 주셔요. 우리들은 마음만으로도 좋습니다. 용감하고 상냥한 나그네. 자, 빨리. 나는 여자가 신음하듯이 말하는 것을 채 듣지 않고 나무 공기를 들고 가까운 개천으로 물을 뜨러 달렸다. 돌아와 보니 아서왕은 집 안에 들어가서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공기와 햇빛이 방에 들어왔으나
그래도 코를 찌를 듯이 퀴퀴한 냄새가 났다. 자, 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정신없이 물을 마셨다. 그때 아서왕이 열어놓은 창문으로 햇빛이 스며들어 여자의 얼굴을 비쳤다. 아! 나는 뱃속에서 외쳤다. 천연두다. 나는 왕에게 매달리며 속삭였다. 곧 밖에 나가십시오. 이 여자는 2년 전에 카멜롯에서 유행한 그 무서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문명의 시대에 태어난 덕분에 종두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아서왕은 그렇지는 못하다. 아니, 나는 여기서 도와주겠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요. 그대는 잘못이야. 왕 되는 자가 병을 무서워해서는 창피야. 더군다나 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기사가 그것을 내버리고 갈 수 있을 소냐? 그대야말로 밖에 나가게. 나는 교회도 명령할 수 없어. 이렇게 되고서는 아서왕에게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어찌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나리, 염치 없는 부탁입니다.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위의 형편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딸이 있습니다. 저의 가슴은 이미 짜부라졌기 때문에 이 이상 괴로움을 받아도 이제는 더 짜부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좋아. 그대는 여기서 여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나는 위를 보러 갈 것이다. 제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은 이미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다. 저쪽 어두운 구석에는 벽 쪽을 향하여 남자가 누워 있었다. 왕은 사다리를 오르면서 말했다. 저 사람은 그대의 남편인가? 네. 잠들고 있는 것인가? 네. 남편은 단 하나의 그 위로를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세 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네. 이제는 아무도 남편을 차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안히 천국.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서라도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지옥에는 그 무서운 교회의 사제는 없으니까. 남편과 나는 부부가 된 지 25년이 되지만 아직 한 번도 떨어져 있은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의 친구입니다. 남편은 죽을 때 자기가 소년이 되어 즐겁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환상을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녀였던 나를 낮은 소리로 부르면서 나의 손을 쥐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뼈와 가죽의 손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녀 때의 나의 손과 손을 잡은 것이었을 겁니다. 떠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평화롭게. 그것은 이 참혹한 인생을 인내하고 인내한 남편의 최후의 기쁨일 것입니다. 나는 얼굴을 돌렸다. 이런 슬픔이 있어도 좋을까? 아서왕이 되돌아왔다. 가슴에 15세 정도의 여인 소녀를 안고 있었다. 소녀도 역시 천연두였다. 이제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왕은 지금 훌륭한 비단옷도 입고 있지 않으며 금과 은으로 자수한 화려한 옷을 입은 궁정 사람들의 칭송의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아서왕은 용감스럽고 숭고한 모습으로 한 소녀를 안고 서 있었다. 위대하고 엄숙했다. 궁정에 장식되어 있는 왕의 선조의 동상보다 훌륭했다. 가난한 농부의 옷을 입은 왕은 투구와 갑옷으로 치장한 왕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소녀와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 하고 있는 사랑의 왕의 상이었다.
왕은 소녀를 어머니 옆에 눕혔다. 어머니는 소녀를 안고 사랑과 슬픔의 눈물을 쏟았다. 소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다시 한번 말해줘. 다시 한번. 어머니는 그대로 소녀를 안고 쓰다듬었다. 소녀는 희미하게 입을 움직였다. 나는 짐 속에서 정신을 차리는 약을 꺼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닙니다. 딸은 이제는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그대로 두십시오.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주셔요. 우리들에게는 죽는 것만이 가장 좋은 구원입니다. 또 위에는 이 아이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여동생은 평화롭게 잠들고 있어. 왕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귀여운 아니스, 너는 곧 여동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소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서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타고 내렸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말했다. 아, 당신도 되게 불쌍한 부인을 두고 계시지요. 당신들은 두 분 모두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배고픈 것도 참고 말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요. 당신들도 틀림없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교회나 임금님이 받아내는 세금을 참고 견디온 분들이죠. 왕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내가 내민 먹을 것에는 입도 대려하지 않았다. 빨리 죽음의 세계로 가서 자유로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위에서 죽어있는 또 하나의 딸을 안아와서 어머니 옆에 눕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 소녀의 머리와 뺨을 쓰다듬으며 우리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참으로 괴로움을 당해왔겠지요. 이 영국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들 부부는 먹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해 전 갑자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영주님이 우리들의 밭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과수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주인 귀족의 권리야. 하고 왕이 말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주님의 과수원의 나무가 누구에게인지는 모르나 베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세 아들이 그것을 보고 겁이 나서 곧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너희들이 한 짓이지 자백할 때까지 돌감옥에 넣겠다 하고 아들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죽지 않으면 돌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괴로운 듯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은 우리 부부와 어린 딸 둘이서 아들 셋이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영주의 추수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우리들의 밭도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부부와 두 딸은 영주님의 밭에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새 아들 대신으로서는 쓸모가 없다고 매일 봉사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밭은 내버려지고 거칠어졌지만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나쁘면 벌을 받고 교회와 영주님은 벌금으로써 밭의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임금도 주지 않고 그 다음 추수 때까지 학대를 했습니다. 참혹한 짓을 하는데 하고 왕은 중얼거렸다.
불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는 드디어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까닭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 하느님은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은 목사님은 곧 이 집은 하느님이 저주가 내린 집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무서워하여 아무도 집에 와주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굶주림과 병으로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앓으면서도 먹을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안 되는 먹을 것도 아이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 후에는 행복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친절한 분들이 와주셔서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날 그대로 그 여자를 지켜주었다. 밤중이 되어 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도 숨을 거두었다. 왕과 나는 문을 단단히 닫고 밖으로 나왔다. 오두막은 그대로 이 일가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채로.